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리 파트인데, 이 추리 파트는 크게 보면은 뭐 도형 추리, 그 다음에 수추리,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명제까지 집어 넣은 형태입니다. 이게 명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이용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 추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선은 도형 추리가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회전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기출 유형 중심으로 보면은 회전 모양은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회전 각도는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회전 모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180도 회전이 있어요. 그죠? 180도 회전 같은 경우는 상하가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좌우가 뒤집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와 그 다음 상하 모두 대칭되는 모양이 되는 형태가 180도 회전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 회전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문제에서 몇 도 회전했느냐 라는 걸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270도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 반전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오겠죠. 상하 반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4번,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도형을 거울에 비친 모습의 방향에 따라서는 좌우가 될 수도 있고 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좌우가 대칭이 돼요.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가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울에 비친 모습 자체는 방향에 따라서 좌우 대칭이 되기도 하고 상하 대칭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각도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회전 각도에서 첫 번째, 회전한 모양이 회전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 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정삼각형,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드리면, 정삼각형이 여기가 60도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고 났을 때 모습이 처음 그림하고 똑같이 되려면은 회전하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120도를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도, 240도,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120도 X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원리는 같아요. 좀 쪽박해 그릴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9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90.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왔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려면은 90도를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90. 그 다음에 오각형이다. 정오각형이다. 여기가 108도거든요. 그러니까 회전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똑같은 그림이 아니네요. 그죠? 자,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72도. 7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육각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육각형 여기가 120도예요. 그죠? 120도. 120도이기 때문에 120도이긴 한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정육각형을 돌리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여기 이쪽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너무 납작하게 그렸네요. 납작하게 그리니까 헷갈리는데 자, 이걸 이제 회전시킨다. 맞죠? 그럼 이 면이 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60도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외곽과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회전한 모양이 회전하기 전과 다르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이 되는 형태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죠? 아니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됐죠? 네, 이제 그게 나올 수 있고, 이게 180도 돌린다. 그러면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뭐 45도.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45도. 그 다음에 정육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뭐 60도.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180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뭐 45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는 앞에 제가 적어드린 대로 72도 회전했을 수도 있고 120도 회전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추리가 있어요. 수추리. 이 수추리는 조금 볼만한데 이 수추리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제가 보통 수추리 9 수열이라고 해요. 요때 요 숫자 얘는 9예요. 9. 9개 수열. 형태 자체가. 그다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등차예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할까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한과 항 사이의 차이가 같다,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또는 같은 숫자를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죠? 3씩 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를 곱하는 수열이죠. 그래서 3, 6, 12, 24 빈칸 이러면 2를 곱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차수열. 개차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또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면 등차인데 일정하지 않고 어떤 수열이 된다. 이런 거를 개차수열이라고 하고 2, 3, 5, 8, 11, 12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를 더할 차례구나. 여기가 17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차수열이고 개차수열 자체가 원래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비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딱히 찾아봐도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개비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등비라는 것 자체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수열이 되는 거예요. 수열. 그래서 예를 들면 2, 6, 4, 12, 48, 240 빈칸.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차례구나. 1440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 이런 거를 개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개차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개차수열.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개차수열은 개차, 항과 항 사이의 차이. 그 차이에 차이가 수열이 되는 거예요. 차이의 차이가 수열이다. 그러니까 개차의 개차가 수열이다. 예를 들면은 3, 5, 10, 21, 21, 44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 5, 10 뭐지 이게? 이렇게 되죠. 3, 6, 12 그 다음 차례는 24가 오겠구나.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성만 나오면 된단 말이죠. 47 어떻게 더하게 되면 91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2개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하기 전에 몇 개만 더 소개를 좀 해보자면 네 번째 반복 형태가 있어요. 반복 형태는 뭐냐면은 규칙성이 반복이 되는 수열이에요. 규칙성이 반복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3, 4, 8, 9, 18, 19 빈칸. 이러면 여기는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은 38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반복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칙 연산 혼합 형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열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 어떤 거를 학습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칙 연산 혼합 형태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칙 연산 혼합 형태는 뭐냐? 연산 기호. 사칙 연산이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맞죠? 사칙 연산 혼합 형태가.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연산 기호를 제외하면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연산 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빼면 수열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9, 10, 8, 24, 6, 11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3, 나누기 4, 더하기 5, 다음에는 이제 빼기 6차례죠. 5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여기서 연산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외하면 1, 2, 3, 4, 5, 6이잖아요. 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사칙연산 혼합 형태는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가 꼭 다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 2개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건너뛰기예요. 우리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죠? 건너뛰기. 건너뛰기는 보통 하나 정도만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게 건너뛰기를 두 칸 건너뛰잖아요. 그럼 주어져야 되는 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들통납니다. 금방. 그래서 건너뛰려면 너무 많이 건너뛰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건너뛰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자 이렇게 잘못 썼네요. 마켓 썼네요. 마켓 썼어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8이 7 빈칸 이렇게 된 형태. 건너뛰기는 특징이 뭐냐면 1, 3, 5, 7 2, 4, 8 네, 16이 들어올 차례죠. 건너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건너뛰는 각 수열은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됐죠? 건너뛰는 각 수열은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열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가 수열이 된 거예요. 2, 4, 8, 16인가 보다. 근데 얘가 수열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이거는 잘못 건너뛴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건너뛰는 각각의 수열이 모두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기본 형태가 이거예요. 연속하는 두 항이 합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근데 이것도 변칙이 있어요. 살짝.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연속하는 두 항의 곱이 다음 항이 되는 형태. 이렇게.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피보나치 수열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예, 피보나치 수열부터 예를 들어보면 2, 3, 5, 8, 13, 21 빈칸. 이러면 두 개를 더해서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속한 두 항의 곱이 다음 항이 된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2, 3, 6, 18, 108,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94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쓰지는 않겠습니다. 더 있는데. 그 다음에 8번째.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군수열이라고 있습니다. 군수열.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군수열 형태로 들어가 있긴 한데, 앞에 나온 것들은 다 기본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수열이라는 것은 묶음수열이라고 해서, 묶음수열. 묶음 안에 있는 값이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즉, 묶음 밖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서로 밖에 있는 숫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물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아무 연결성이 없고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 같다. 그렇죠? 묶음 안에서의 규칙성이 같다. 이 형태가 군수열이 되고, 보통은 이제 뭐 군수열도 사실 여러 개로 나뉘긴 한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군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3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3개로 줘요. 4개를 줄 수도 있고 5개를 줄 수도 있고, 도형수열, 도형수열이라고 해서 도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군수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군수열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셋 중에 두 수로 남은 수 만들기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규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셋 중에 두 수로 남은 수 만든다. 뭐 이런 거죠. 1, 3, 5, 2, 7, 12, 5, 빈칸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죠? 평균이에요. 평균. 8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수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만든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세수 사이의 관계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2, 3, 4 1 6, 4 2 2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요건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1 곱하기 6 곱하기 4 24, 2 곱하기 2 곱하기 6 24. 이렇게 찾아주는 형태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군수열이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찌됐건 간에 연산이 하나짜리예요. 그죠? 연속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보나 건너뛰나 뭐든 간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9번째가 이제 뭐냐면 2개 연산 있는 수열입니다. 그렇죠? 2개 연산이 있는 수열이고, 이 2개의 연산이 있는 수열 같은 경우는 연산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예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한 걸 보자면은 3, 5, 10, 21, 44,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낯이 익죠? 아까 우리가 봤던 2개차 수열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가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곱하기 2 플러스 3.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91.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그죠? 네, 그렇게 2개차 수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2개차 수열로.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 4 더하기 2 더하기 4 12 곱하기 3 더하기 8 44 뭐 이렇게. 그렇죠? 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8. 맞죠? 그 다음 들어가는 건 이제 곱하기 4 더하기 16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96, 맞죠? 196, 206, 212.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 보면은 이제 수열은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명제가 있어요. 명제는 3단 논법. 명제 같은 경우는 3단 논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고등학생이다.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생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볼까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다. 안 되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생이다. 이건 되죠. 그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요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포함 관계가 돼야 돼요.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P가 Q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압니다. Q의 여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Q가 안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 P의 여집합이 뭐예요? P가 안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Q가 아니다. not Q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대우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단 논법.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되는 거죠. Q이면 R이다. 이건 Q가 R에 포함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P이면 R이다. 이게 3단 논법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결론만 쓰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딱 3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개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건 쉬운 형태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명제 자체가 2개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 자체가 4,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부분 결론만 딱 써버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써주는 게 좋다. 요게 이제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문제 자체는 학습이 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됩니다. 보죠. 도형추리입니다. 일단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보통은 이쪽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요게 근거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그죠? 봅시다. 일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그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얘도 지금 보니까 시계 방향이라고 해도 되긴 해요. 얘는. 하지만 요 그림 이게 일관돼야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가 된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요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림 자체가 꺾여야 돼요. 그죠?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 자체는 일단은 2번 같은 거는 안 되죠. 그죠? 2번 같은 거는 안 되고, 자, 90도가 돌아가야 되니까, 돌리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맞죠?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그게 좀 애매하네요. 잠깐만요. 갔다가, 살짝 올렸네요. 45도를 올렸어요. 그죠? 45도를 올렸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가 그 반대 방향 90도 돌렸다가 45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45도를 올린 형태. 3번입니다. 그죠? 3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형 처리 2번째입니다. 이 2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색반전이 났어요. 그죠? 그림을 좀 볼게요. 요 형태가 색반전이 아니라 색반전도 있긴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대칭이 뒤에 위치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요게 지금 색반전이 되면은 얘가 색깔이 여기서는 이제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전에는 검은색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얘도 보세요. 둘의 위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반전이에요.
바뀌고 색반전. 됐죠? 요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 봅시다. 요거 기준으로 180도 돌렸네요. 맞죠? 돌렸어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색반전이 났고 자리를 바꿨고 그 다음에 180도를 돌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색반전이 일어날 차례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색반전이 일어나면서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죠? 색반전이 일어나면서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흰색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됐죠? 2번이네요. 2번. 그죠?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2번이 돼야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어렵긴 하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냥 도형출이 세 번째. 요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 기억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억은 역할이 뭐였냐? 이 네모는 그대로 위치가 다 그대로 위치는. 근데 지금 180도 회전했네요. 그러니까 180도 회전이라는 것은 좌우 대칭이라고 봐도 됩니다. 좌우 대칭.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은 좌우 대칭이라고 쓸게요.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왼쪽으로 한 칸이네요.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어져 있는 문제 보시게 되면은 기억하고 나서 니은을 한대요. 좌우 대칭. 자, 요것만 바뀌죠. 요것만.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한 칸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가장 오른쪽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고 그 다음에 전화기의 위치가 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좌우 대칭도 해야 되고 이러면 2번밖에 안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만 파악하면 답은 뭐 그냥 나오는 거죠. 네, 어렵지 않게. 다음 키패드 추리. 키패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키패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는 파악하는 형태고 지금 문제에서 1번 같은 문제에서는 6번을 눌렀어요. 6번. 그죠? 6번을 누르게 되면 3의 배수를 왼쪽으로 정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것이 6, 9, 3이거든요. 6, 9, 3으로 배열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6, 9, 3 왼쪽에 몰려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금방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버튼 도식. 이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거는 홀수칸의 도형을 색반전, 짝수칸의 도형을 색반전. 둘 다 누르면 모두 반전. 그죠? 이거 두 번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바꾸고. 이거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대요. 버튼을 몇 번 눌렀다고요? 2번 눌러서.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얘는 색반전이 났어요. 그죠? 얘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는 바뀌었다 색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색반전이 일어난 게 얘랑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는 색반전은 일단 있어야 돼요. 색반전은 그 버튼을 2번 눌러야 되니까 색반전이 되려면은 일단은 동그라미나 네모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자리를 바꾸고 나서 한 건지 아니면은 색반전을 한 다음에 자리를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세입 크로버가 있어요. 세입 크로버.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바꿨대요. 바꿔야겠네요. 그죠? 바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색반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둘이 위치 바뀌었어요. 그죠? 1번하고 2번의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색반전 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답은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수출이. 자, 이 수출이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 수열인데 이 도형 수열도 결과적으로는 군수열입니다. 군수열. 보통은 3개 정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4개나 줬네요. 3개나 줬네요. 3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봤어요. 보통 2개 주고 하나 물어보는데 이거 곱하기죠? 네, 쉬웠습니다. 곱하기.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2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보통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물음표가 있는 게 주인공입니다.
무슨 말이냐? 2하고 5 가지고 24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8하고 4로 34, 마이너스 33을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힌트예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빼기가 등장해야 됩니다. 빼기. 왜냐하면 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4를 만들려면 곱하기로는 못 만들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네요. 5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1 뺀 걸 제곱해서 빼. 24죠. 얘가 작잖아요, 숫자가. 4의 제곱에다가 8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요. 16에다가 49를 빼니까 마이너스 33이네요. 끝났죠. 이 규칙성이 나오게 되면 9의 제곱에다가 10 빼기 1의 제곱을 빼요. 0이네요, 0.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값은 네, 0입니다. 0. 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리만 파악하면 추리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원래가. 명제입니다. 명제. 자, 명제 문제에서 첫 번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르게 추론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시냐? 두 문자로 가져가야 돼요. 등이라고 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거. 등산을 좋아하지 않다? 그럼 not 등 또는 X. X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케이팅을 싫어한다. 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영화 관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조깅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낮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케이팅을 좋아한다? 이거 대우로 바로 갈게요. 스케이팅을 좋아하지 않으면 낮잠 자기를 안 좋아해요. 아니면은 낮잠을 좋아하면 스케이팅 좋아하고 스케이팅 좋아하면 등산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자, 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요거 기준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에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스케이팅을 좋아하면 독서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스케이팅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독이 아니면 0이 아니다. 0이다. 그죠? 0. 자,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조이면 0이다. 조이면 0이다. 엄청 꼬여있네요. 조이면 0이다. 그렇죠?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낮잠 됐고 영화 관람. 영화 관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좀 애매하네요. 요거. 영화 관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조깅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영화 관람을 좋아하지 않다? 조깅을 좋아하지 않다. 이게 같다로 본 건지 아니면은 애매하게 명제로 보여준 건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요 그림으로 보여요. 이 상태. 라고 했을 때 바르게 추론한 것은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케이팅. 영화와 스케이팅은 엮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빼고 낮잠 자기를 좋아하면 독서를 좋아한다. 낮잠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스케이팅을 좋아하고요. 스케이팅을 좋아하잖아요. 독서를 좋아해요. 2번이 답입니다.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명제라기보다는 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조건 추론 문제입니다. 조건 추론. 근데 명제, 어차피 주어져 있는 건 명제니까 명제로 볼 수도 있고요. 볼게요.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간 약국의 공휴일 영업수는 같다. 이번 달에 공휴일이 총 5일이다. 이런 건 보통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휴일마다 두 곳씩이니까 둘. 총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예요. A랑 C가 한대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D는 오늘을 포함하여 더 이상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D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A하고 E는 이번 달에 한 번씩 D하고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A하고 E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됐죠?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건 항상 불확실하게 얘기해야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B. 그죠? 남는 게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A 약국은 이번 달에 2번 공휴일 연이요?
불확실한데 확실하게 얘기했죠? 틀렸다. 2번. 이번 달에 B하고 E하고 같이 영업하는 날이 있어요. 확실하게 틀렸죠. 3번. B는 두 번째,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실하게 틀렸어요. 4번. 네 번째 공휴일에는 B아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형태가 조건 추론, 표로 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리 파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